사랑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나요? 자꾸만 비슷한 이유로 싸우고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는 것 같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원인들과 이유들로 갈등이 생기고 이 때문에 결국 이별을 하게 되는 느낌. 몇 년 동안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남모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도 남들처럼 이쁜 사랑을 오래오래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자꾸 가슴 아픈 이별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이 찢어질 듯한 이별을 경험해 보셨다면, 그리고 자꾸만 반복되는 갈등, 다툼, 이별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달시 스털링 박사의 글,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금부터 사람들이 이별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와 함께 이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최근에 이별을 경험하셨나요? 이별의 이유 6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뢰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 삶의 우선순위, 감정 조절의 실패, 그리고 가치 차이.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별을 하고 그 이후엔 가슴 아픈 이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굳은 다짐과 함께 나름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나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어. 다음엔 조금 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어. 우리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랐어. 다음엔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꼭 만나야지. 하지만 문제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한다 해도 얼마 못 가 또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연인, 부부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신뢰 문제, 우선순위, 가치 차이보다 이별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를 이별하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헤어지는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갈등을 다루는 방식, 즉 싸우는 방식 때문입니다. 어느 관계에서나 갈등과 다툼이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산 부모님, 가족들과도 말다툼을 하고 싸울 때가 있는데 연인과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따라서 갈등이 생기는 건 별 문제가 아니고 관계 안에서 마찰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 인연이 맞는 걸까? 라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건 모든 연인, 부부가 갈등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커플은 평생을 사랑하고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반면 어떤 커플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갈라서고 만다는 겁니다. 스털링 박사와 관계 전문가 존 고트만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종국적인 이유, 이것은 바로 각 커플들의 싸우는 방식,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싸우는 방식에서 이것이 발견되면 그 커플은 헤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피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복되는 이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것은 바로 경멸입니다. 커플들이 싸우고 다툴 때 그 안에 경멸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면 그 커플, 그 부부는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해요. 경멸. 우리는 언제 경멸을 느낄까요? 상대방이 우리를 깔보는 경우, 본인이 잘났다고 이야기하며 무시하는 경우에 우리는 경멸을 느낍니다. 또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야기하거나 눈을 흘기는 경우에도 우리는 경멸, 모멸감을 느끼죠. 경멸이라는 단어가 조금 친숙하지는 못해도 위 두 상황을 떠올린다면 어떤 느낌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플들의 싸우는 방식에서 이런 경멸의 신호가 발견된다면 그 커플은 건강한 관계를 지속시키기가 어렵다고 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도 갈등을 겪고 싸우게 되면 감정에 치우쳐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멸감, 경멸이 담긴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큰 상처를 주곤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을 지속하고 싶나요? 또는 새롭게 만날 인연과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에게 결코 모멸감을 주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경멸을 느끼지 않게끔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야 합니다. 만약 나 자신은 상대방에게 경멸, 모멸감을 주는 언어나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데 상대가 그러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얕보더라도 결국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상대를 절대 비난하지 않되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잘 표현해야 하는 거죠. 말이야 쉽지만 그 어떤 것보다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건 건강한 관계를 위해, 서로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죠. 성숙한 사랑이란 건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식물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정성과 노력을 쏟을 때 가능한 것이니까요. 저도 스털링 박사의 글을 읽고 돌이켜보면 다양한 이유로 갈등을 겪고 싸웠지만 끝내 이별로 간 이유는 경멸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경멸했기에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 내 가족들을 절대 비난하거나 모멸감, 경멸을 주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요소를 피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알지만 제 감정을 다스리면서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떠세요? 노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과 스털링 박사의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보시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는 다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저는 멋진 사랑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도 공부가 필요합니다.